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영병 노무사님 모시고 우리가 또 알아보고자 하는 노동 이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벌써 공포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 2주 전만 해도 가볍다 생각했던 질환이 지금은 무시무시해졌죠. 저희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런 이슈는 방송에서 좀 다루지는 않으려 했던 이슈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좀 그럴 수 없는 상황, 노동조합에서도 이제 자문 의뢰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실제 제 주변에서도 이제는 이 노동 관련 이슈로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병에 걸리고 집단적으로 출근하는 장소가 폐지되거나 또는 쉬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은 노동자는 어때요? 임금 문제가 발생을 해요. 노동을 하면 임금이 나온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는다. 어쨌든 우리의 이것이 분명한 기조입니다. 이 기조 하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이 질병들이 발생한 이 시기에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오늘 설명할 부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19랑 관련해서 노동법적인 쟁점은 크게 휴업의 문제와 산업재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휴업 부분에 집중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지식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본래 이제 휴업, 휴직, 사실 노동자가 이제 우리 케이스들은 거의 지금 원하지 않는 이상에서 쉬어야 하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원치 않은 질병에 걸려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에 의한 휴업을 하게 되면 임금의 70%까지는 보존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균 임금에. 노동자의 생계를 보존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맹점이 뭐냐면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사용자가 영업정지를 먹었거나 아니면은 원자재가 부족하거나 전기가 끊겼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사용자의 세력 범위로 봅니다. 다만 이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세력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여 사용자의 귀책 사유를 이제 묻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로 볼 수 있느냐 관련해서 내 근로자가 어디 가서 전염병에 걸려왔다. 이거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일을 하다고 감염되었다. 이 경우는 나의 세력 범위는 맞지만 근로자가 밖에서 나가서 걸려온 것까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을 운영하는데 이 병원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게 병원이 폐쇄됐다.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병원을 폐쇄하라고 했다. 사업장을 폐쇄하라고 했다. 이거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노동자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을 못하는 이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노동자는 지금 어떤 대안도 없는 건가요? 국가에서는 또는 사용자에게서는 무조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라고 말하기에 좀 막연한 것 같아서 좀 한번 좀 대안은 없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감염병에 걸려서 자가격리된 근로자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일을 하고 싶어도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한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요. 이대로 방치해두면은 근로자는 이제 수입을 얻을 방도가 없죠. 그래서 국가가 감염병 예방 법률에 따라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권고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지만 사용자의 유급휴가를 의도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고, 국가의 지원을 받은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왜 코로나19의 직접 영향권에 의해서 휴업하게 되는 경우 또는 이제 노동자들한테 휴직 명령까지 같이 내려와지는 경우에는 참 불가피한 점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정치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들은 것 중에 이번에 수조 원을 풀자, 10조 정도를 풀어서 전 국민의
약간 노동에 대해서 지금 면책시키는 기간을 좀 갖게 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이처럼 현행 법만으로는 노동자를 좀 보호하기 힘든 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를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뭐 회피 기동적인 차원에서 많이들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예컨대 저희 주변에 있는 뭐 대기업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발명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건물을 폐쇄하고 자가에서 뭐 일을 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뭐 해외여행을 단순히 갔다 왔다는 사유만으로 이렇게 격리하는 뭐 선행적인 예방 조치를 좀 취하고 있어요. 이거 좀 다소 선행적이긴 해서 뭐 어떻게 보면 경영 방침에 따른 뭐 휴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케이스는 좀 다르게 다뤄질까요? 예. 네, 이 케이스는 조금 다릅니다.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로 볼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매출 하락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고 굉장히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 매출 하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매출 하락은 아니지만 선제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장래 올 수도 있을 위험, 아직 발생하지 않는 위험이지만 나의 경영 판단에 의해서 경영자가 결정을 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 이거는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라고 볼 수 있고 그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70%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도 좀 다소 좀 얘기할 거리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본인도 이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이제 개념 아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자신에게 직접 닥친 뭐 경영상의 위험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사유로 뭐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 사실 뭐 노동자든 사용자든 뭐 전 국민적으로 위험에 닥친 일인데 이 경우에 뭐 어떻게 보면 사용자도 무조건 70%를 지급해야 되느냐 뭐 이것에 반론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네,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하라 그러면서 예외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예외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또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까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업을 하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를 하고 그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았을 때 그때는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아직 확정적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좀 뭐 그러한 반론이 좀 제기될 수 있을 법한 사안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 상황이 뭐 심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뭐 실제 우리 사회적 현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를 노동법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되어졌습니다. 지금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뭐 방금 뉴스 좀 나오던데 뭐 과로성 질환,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처리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질환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병원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이 감염에서 위험이 있죠. 그런 케이스도 지금 우려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난 뭐 메르스 사태 때도 사실은 뭐 산업재해 관련해서 감염된 의료진의 문제가 뭐 대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저희가 뭐 여러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뭐 출장을 가다가 뭐 감염이 되어진 케이스, 공무상 처리를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난 케이스 뭐 등등 있을 텐데요. 뭐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뭐 산업재해 영역까지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 뭐 빨리 끝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사회에서 이 노동이라는 삶의 본질적인 부분과 떼어놓을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김노무사TV에서는 짧게나마 휴업, 휴직 뭐 지금 뭐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도 계속 좀 살펴보고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케이스들이 많이 양상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김노무사TV 여기서 짧게 마치고요. 네이버 댓글 주시면 저희도 좀 알아볼 수 있는 댓글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마칠게요. 인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